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앞으로 제가 경찰이나 공무원, 이제 공공기관 채용이죠, 엄밀하게. 이제 경찰이나 공무원 면접에서 이제 감점을 당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감점 당하는 분들의 어떤 생활 습관, 언어 습관, 그 다음에 태도적인 부분을 시리즈로 계속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건데, 이 올려드리기 앞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백그라운드로 해야 될까요? 이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심층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채용 프로세스 안에 심층 면접 프로세스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기업체에 채용 프로세스 과정을 우리 기업에 이러한 인재상이 있으니 여기에 맞는 인재상을 채용할 수 있게끔 채용 프로세스 자체 또는 심층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해 달라고 컨설팅 의뢰를 하면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원래는 인적 자원 개발 안에서도.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야기를 하자면 긴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 쪽에서는 면접 강사들 양성하고 면접관 교육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고시학원과에, 이쪽 고시학원과에 넘어온 게 지금 거의 한 10년째 돼 가는데, 제가 지금 현재 코칭한 분들, 코칭한 거, 코칭이에요. 티칭하고 코칭은 달라요. 저도 예전에 고시학원과에서 이제 면접반을 총괄했지만, 면접반을 100명, 200명, 300명, 500명 모아놓고 보조 강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50명에서 한 70명 모아놓고 이제 선생님 혼자서 가르친다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일반적인 스피치 학원이나 면접 학원식으로 이제 그렇게 대인원을 모아서 대인원이라, 여기서 말하는 대인원이란 건 30명 이상 넘어가면 다 대인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원수를 모아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코칭이 될 수가 없어요. 코칭이라는 거, 코칭하고 티칭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필기 과목을 배울 때는 그건 티칭이에요, 티칭.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칠판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면접 코칭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면접은 티칭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30명 이상, 선생님 한 명이 30명 이상을 모아놓고 30명, 50명, 100명, 뭐 200명, 300명 보조 선생님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그 인원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가치 기준점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가치 기준점에서 어떠한 직무 가치관으로 확장되어 왔는지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1대1로만 해야 돼요. 1대1로만. 네. 그래서 다른 분야 쪽에 뭐 글로벌 기업이나 저쪽 준비하시는 분들 쪽에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면접 코칭 선생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하고 거의 비슷한 1세대에 해당되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저보고 선생님 왜 그쪽으로 가셨냐고. 그쪽은 1대1 코칭도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실험이었어요. 고시학원과에 총괄을 하면서 1대1 코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었고 어느 정도로 했을 때 그 효과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시반을 수년 동안 총괄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프로그램 변형시켜서 운영시켜 봤는데 안 돼요. 고시학원과나 스피치학원과에서는 그렇게 인원을 모아놓고는 절대 효과가 나타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 계속 변형시키면서 적용을 해봤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든 개념이 밀코반 개념이에요. 밀착 코칭반, 밀착 관리반, 그 개념 제가 먼저 만들었어요. 고시학원과에. 그 용어도 제가 먼저 만들었고요. 그 학원 행정 직원들이 저를 잘 아니까 이제 가져다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전속 계약 해지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만든 게 이제 뭐 6, 70명, 100명 인원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2명 정도 이제 밀착 코칭반 해서 소수로 코칭을 하는 거죠. 금액대는 좀 높이 받고. 그게 제가 2017년도에 처음 만든 개념이었어요. 2017년도에.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네, 17년도에.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막 모여들었죠. 그 소수반에서. 그래서 거의 한 85% 합격했어요. 한 분인가 두 분 빼고 다 합격했거든요. 그때. 그리고 나서도 이게 해가 들어서 이제 제 개인 연구실을 이제 컨설팅사로 다시 오픈하고, 이제 원래 본업 분야로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재계약을 안 했던 건데, 어쨌든 제가 지금 연간 1대1 코칭을 하는 분들이 거의 300에서 500명이에요. 1년 동안. 면접 준비생 분들 중에 주로 이제 경찰직이나 해경이나 그다음 간부 후보생들, 그다음 대통령 경호실 국정원, 그다음에 검찰직, 국가직, 뭐 일반 행정직 다 다양한데
이제 공공기관 위주로만 하니까 민간 기업체보다는 한 300에서 50명, 500명, 300에서 500명을 1년 동안 1대1 코칭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1대1 코칭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성장 환경상 어떻게 자랐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직무 가치관, 인생 가치관이 어떻게 직무 가치관을 확장했는지를 1대1 코칭으로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한 대상자분들이 1년에 300에서 500명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이쪽 분야에 있었는데 제가 코칭한 분들이 몇 명이겠냐고요. 맞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다양한 분들을 코칭하면서 얻은 통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시리즈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면접 구성 원리에 따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제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1대1 코칭으로 세밀하고 정밀하게 이제 코칭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추려낸 노하우들 개념이 좀 있어요. 그거까지 감안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감안해 주시고 제가 이제 심층 면접 말고 이제 개발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학습 설계, 개인 학습 설계, 슬럼프 예방 진단, 멘탈 관리, 필기 준비생들 멘탈 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코칭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그 인원이 이제 중복이 돼요. 그 인원만큼이랑 이제 같은 뼈대 프로그램인데 심층 면접 코칭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게 제가 그 필기 쪽에 보면 왜 뭐 내가 뭐 몇 개월 만에 무슨 시험을 합격했어요 해가지고 그걸 마케팅으로 해서 막 공부 방법론 막 하는 유명한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유튜버가 본업은 아니고 그분들 보면 뭐 변호사도 있고 뭐 이제 현직자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던데 제가 이제 그걸 코칭하다 보면 그분들이 자신의 합격 노하우를 일반화의 오류죠. 그거를 막 유튜브에서 얘기해버리면 필기준비생들이 그걸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학습 소화율이라는 게 다르거든요. 예. 그걸 무리하게 막 따라하다가 문제가 생긴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수백 건이에요, 수백 건.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필기준비생들한테는 합격생들 노하우를 보지 마라. 그거 어설프게 보고 그 사람들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내용들을 어설프게 따라하려다가 오히려 더 독이 된다고 말을 많이 해줘요. 예. 그래서 비전문가에 의한 그 사람들 비전문가잖아요. 변호사면 변호사고 뭐 현직자면 경찰이면 경찰,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죠.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코칭 사례도 없고 임상 데이터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런 사람들이 섣불리 일반화의 오류로 얘기한 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 면접 채널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들 듣고 뭐 많아요. 면접도 면접 강사 해가지고 유튜브에 먼저 팍 무슨 기업의 면접관 출신이다 이래가지고 그럼 그게 도대체 이거랑 이쪽 분야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면접관으로 한번 투입돼 본 거라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하고 이거를 이제 이 준비생들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1대1로 코칭을 아주 오랜 경력을 가진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맞죠? 그분들이 유튜브에서 뭐 자신들의 그런 뇌피셜을 일반화시켜서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좀 황당한 게 많아요. 이게 이제 구성 원리에도 안 맞는 경우도 많고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랑 그쪽이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제가 지금 이번에 이제 1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비전문적인 곳에서 획일화된 답변, 나의 가치 기준점에 의한 답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소위 모범 답변, 붕어빵 답변을 하면 감점이 크다. 그건 이제 구성 원리를 미리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교육 수능성 부분들. 그거는 제가 이제 유료 멤버십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죠. 그 감점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구성 원리상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구성 원리에 의한 감점이라기보다 이 정성평가 시험이 가지는 한계상 감점이 나오는 경우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량평가하고 다르게 정성평가 시험은 사람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그래서 면접 채용 프로세스랑 그 채용 절차가 엄청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막 면접관을 만약에 3명 투입하다가 4명 투입된다면 그건 미리 고지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개인 면접 파트, 집단 면접 파트, 뭐 합숙 면접 뭐 이런 걸 진행한다면 그 상세 진행 사항을 미리 수험생들한테 다 공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면접 절차가 바뀔 때 면접관들도 거기에 맞는 집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곳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그게 제일 문제점이긴 한데,
어쨌든 면접관도 사람이니까 면접관이 자신의 직무 선입견 또는 자신의 살아온 삶의 선입견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제가 쉽게 감점이 좀 쉽게 이루어지는 유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대표적인 게 말끝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끝을. 제가 1대1 코칭을 해서 과제를 해온 거를 바탕으로 이제 코칭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과제를 해온 거를 읽어보라고 해요. 과제를 해온 걸 읽어보는데 글을 보고도 읽는데 말을 하면서 서술어 부분을 뭉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뭐 A는 B입니다. A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무료 강의실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료 강의실은 여기 하고는 있습니다를 옹을 하고 넘겨버려요. 무료 강의실은 여기 자기는 있습니다를 말하는 것 같은데 발음을 뭉개서 그냥 하다가 말꼬투리를 흐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뭐 솔직히 별로 자신이 없고 뭐 이러면서 흐리는 사람들 있죠. 말끝을 흐리는 사람들. 이게 이제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모습상이 딱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한쪽은 이제 둘 다 동일하게 말끝을 흐리는데, 한쪽 부류는 면접관이 저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어떡하지? 신입이나 뭐 그 특채든 뭐 경력 특채든 간에 면접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 저렇게 자기 말에 확신이 없이 자신감 없이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말끝을 흐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지금 뭐야? 반말이야? 반말하는 거야 지금 면접장에 앉아가지고 면접 보러 온 수험생이 반말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자신감이 차 있어. 자신감이 차 있고 내가 내 의사를 뭔가 강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말 일부러 서술어를 흐지부지 하면서 반말 비슷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 질문 그렇네 요를 빼는 거예요. 없을 것 같죠? 제가 코칭해 보면 한 30% 내외는 요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온라인 코칭 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요. 오프라인 코칭 하면 제가 이제 오프라인 코칭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1대1 코칭 받으니까 저를 보는 순간 이제 얼어붙어요. 수험생분들이 대부분. 뭐 제가 무섭게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1대1 코칭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긴장감 때문에, 그래서 1대1 오프라인 코칭 할 때는 비율이 제가 볼 때 한 10에서 15% 내외인데, 전화로 온라인 코칭을 해보면 일단 제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평소 언어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해온 걸 바탕으로 코칭을 하면서 뭐 심리적 압박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후속 질문을 통해서 좀 곤란하게 만들면 본인의 원래 언어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막 한창 설명하면 맞네. 요자를 뺀 거예요. 요자. 맞네. 요는 약하게 발음한 거야. 근데 잘 안 들려. 맞네. 이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게 반말로 들려요. 반말로. 제가 되게 뭐라 하거든요. 지금 반말한 거예요. 이러면 아닙니다 선생님 저 반말한 적 없는데요. 이래요. 자기가 놀래. 왜? 자기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맞네 했다고, 맞네 요자를 뺐다고 이러니까 제가요 막 한참 듣더니 맞네 또 이래요. 한참 듣더니 맞다고. 제가 그게 반말로 들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맞네 이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언어 습관이 된 거예요. 언어 습관.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어요? 꽤 많을 텐데 주변에 보면. 제 예전에 이제 검도장의 후배 한 명이 3살 밑에 동생인데, 4살인가 3살 밑에 동생인데,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귀여워했어. 미성년자니까 어쨌든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요 놈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더니 이제 형들하고 술 먹으시면서 반말 비슷하게 해요. 반말 비슷하게 서술어를 생략하는 거지. 근데 요 놈은 지가 일부러 반말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얘가. 습관이 돼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검도장에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하고 술 먹는데도 반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습관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날을 잡아서 엄청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 줄 몰랐다고. 근데 다른 친구들은 정말 저거 반말하고 진짜 기분 나쁘다면서 뒤에서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언어 습관이에요, 습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류는 반말로는 안 들려. 소수로를 생략했는데 반말로 안 들리고 계속 뭐라 해야 될까, 자신감이 없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래요. 말끝에 흐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략하는데 그게 반말처럼 기분 나쁘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이제 어물쩡 생략하면서 되게 자신감 없고 뭐라 해야 될까요? 우유부단한 느낌을 줘요. 이게 상대방에게. 예. 그럼 두 가지 유형 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면접 태도 부분에서 감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명은 건방지고 시건방지고, 그죠? 면접관한테 반말하는 거니까. 그다음 또 한 명은 자신감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언어 습관이 자신의 형태를 만들기 시작해요. 매너 형태를.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말끝을 흐려서 자신감 없고 딱만 맨날 쳐다보면 어느 순간 나의 멘탈도 자신감이 없게 변해가요. 근데 내가 지금 막 시험에 실패를 계속 했잖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시험에 실패해서 학습된 무기력증이나 슬럼프에 진입하기 시작하면 고개 빳빳하게 들고 앞에 정면이나 옆에 쳐다보면서 절대 땅을 보지 말라고 과제를 내드려요. 예. 그럼 처음에 잘 안 돼. 근데 한 며칠, 일주일 하다 보면 그게 점차 낮았던 자존감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 그 수험생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태를 변화시키면 안에 내용물도 변화돼요. 내용물을 변화시키면 형태도 변화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끝을 흐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신감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건방진 상태거나 마음에 어느 한 켠에. 예. 그래서 이 언어 습관이 감점 당하기 가장 쉬워요. 그리고 면접관 입장에서는 감점 요인으로 바로 판별하기 너무 쉬워요. 일단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아니면 뭐예요? 면접 태도가 불량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자각을 제일 못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드리면 코칭하다가 계속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그런 줄 처음 알았다면서. 네. 처음 알았다면서 이래요. 이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자각을 못하는 상태라면 주변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이게 어느 순간 어느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빨리 고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끝을 절대 흐리지 마라. 그거는 반말처럼 들리면서 아주 오만한 사람으로 잘못 인식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자신감이 너무 결여된 사람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감점 당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언어 습관이 이거 실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한번 꼭 체크해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